네, 주거학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주거 환경과 안전 파트입니다. 우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쾌적하게 집에서 살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냐 이 얘기예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온도, 그리고 습도, 그리고 또 빛과 관련된 건데 그쵸, 햇빛을 채광이라고 할게요. 채광, 그리고 인공적인 빛 뭐 있죠? 조명. 또 냄새가 나면 주기적으로 뭘 시켜야 하죠? 환기, 또 통풍.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감정 상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바로 소음이죠.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좀 잘 조절이 돼야지 우리가 쾌적한 주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 온도와 습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으로 실내 온도는 사실 이거 선생님 빈칸 뚫어놓긴 했는데 20도에서 26도, 습도는 30%에서 60% 이렇게 수치는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뭐 전공마다는 다르고 사실 사람의 체온 과 이렇게 느끼는 게 어느 정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라는 거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일정 온도를 지켜야지 포근한 느낌을 받을 텐데요, 내가 아무리 집에 있어도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고통스럽고 힘들죠. 그래서 이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온도는요, 겨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계절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봄이나 가을,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 너무너무 좋죠. 쾌적하고 뭐 미세먼지만 조금 없다면 너무너무 좋은데 겨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좀 온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난방시설 같은 거죠. 우리 학교에는, 우리 교실에는 난방시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학교 어디에 있었나요? 그쵸? 저 천장 위에 있었죠. 천장 위에 중앙난방으로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뭐 온풍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이제 난방기구를 사용한다. 보일러나 이거는 이제 집에서 보통 사용하는 거죠. 온풍기, 학교 위에 천장에 붙어 있던 거, 뭐 전기 히터, 난로, 너무 더 춥다 싶으면은 뭐 온수 매트나 아니면은 전기 매트 집에서 간혹 사용하는 집 있죠. 그쵸?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난로는 뭔지 알죠? 그리고 또 더 붙이자면은 라디에이터라고, 라디에이터는 요런 거, 그림에 보이시는 요런 거를 얘기를 해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라디에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답니다. 근데 좀 너무 건조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를 좀 얘기를 하자면 온풍기는 또 여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가면은 뭐 터널식, 그리고 뭐 바닥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근데 뭐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가고 여러분 여기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여름은 너무 더워요. 우리나라 요즘에 계속 더워지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는 조금 덜 더웠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덥게 되면은 사람이 또 이게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땀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어떻게 온도 조절을 하는가? 온도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차가운 뭐 선풍기나 아니면은 에어컨 이런 것들, 냉방기구들을 사용하고, 아니면은 인공적인 거 말고 바깥바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좀 환기를 시키죠. 그죠? 네, 그 다음 습도인데요. 습도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습도가 높으면 여러분 불쾌함을 느끼기 마련인데요. 그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장마철 같은 경우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끈적끈적하고 불쾌해지죠. 그죠? 이게 습기가 많고 습도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습도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줘야지 쾌적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습도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쉬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로인데요. 여러분 결로가 무엇이냐면은요, 실내랑 실외의 온도차가 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에 있는 공기와 외벽을 기준으로 이 실내 안쪽에 있는 공기의 차이가 너무 크게 되면은
여기에 벽 쪽에 물방울이 생기거든요. 그걸 바로 결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실내에 있는 습도가 너무 높게 되면은 또한 벽 쪽에 물방울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이를 결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로가 뭐가 문제냐면은 뭘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곰팡이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거뭇거뭇하게 벽이 다 되고, 그러고 벽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뭐가 상해요? 벽지가 상하죠. 막 너무 외관상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곰팡이가 뭐를 세균이나 아니면은 뭐 해충 같은 것을 번식시키기 좋은 뭐 이렇게 상태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유해하기 때문에 결로 자체를 좀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결로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외벽을 기준으로 바깥 공기와 안쪽 공기를 좀 차이를 줄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의 공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공기를 올려주던가 온도를 높여주던가 온도를 낮춰주면 결로 형성이 덜 하게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여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습도를 높이기 위함과 습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습도를 높이는 상황은 언제? 건조할 때 습도를 높이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건조한 상태니까 물기를 만들려면 여러분 가습기 있죠? 가습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습기 굉장히 말이 많은데 가습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얘기를 해줄게요. 어머니들 사이에서 가습기가 뭐 곰팡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이 가습기를 또 틀면은 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가습기 안에를 청소를 제대로 안 해주면 이 또한 또 더 유해할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공기를 마시면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가습기 또한 관리를 또 후에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습기를 냅두거나 아니면 차라리 빨래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집이 너무 건조하네 이러면서 빨래를 방 안에다 두면은 그 빨래의 물기가 날아가면서 기화되면서 좀 습도를 올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습도를 높이는 방법인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반대로 습도를 낮추려면 습도가 너무 많은 습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제습제나 제습기, 여러분 그 장롱 같은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장롱 같은데 물 먹는 히포 있죠. 그런 것들이 제습제고요. 그리고 제습기는 또 가습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어떠한 전자제품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도를 낮추려면 이런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환기를 좀 시키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채광과 조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채광은 영향을 받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채광은 빛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내 밝기는 계절, 여름이 해가 더 길고 그리고 겨울이 해가 짧죠. 그러니까 계절의 영향도 받고요. 물론 날씨 영향도 받죠. 구름이 많으면 해가 덜 들어오게 되니까요. 비가 내리거나 날씨도 영향을 받고 계절과 뭐 시간도 비슷한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인접한 건물의 높이와 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주거의 형태가 대부분 아파트가 많아요. 그렇죠? 인구 밀도가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 지방에 높기 때문에 그리고 땅이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작기 때문에 면적이 좁기 때문에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거 형태가 아파트 형태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파트는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건축을 하는 그런 회사의 입장에서 일정하게 주어진 땅이 있다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주어진 땅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를 점차 이렇게 줄여서 건축을 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붙이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게 뭐 옆집에서 뭘 하는지 다 보일 수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의 높이가 다 다르고 그리고 해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높이의 차이 때문에
뭐 해가 안 들어오는, 실내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물론 고층 같은 경우는 해가 잘 들어오겠죠. 근데 저층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건물 때문에 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 일조권이라고 해요. 해가 들어오는 권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조권을 보장시키기 위한 건축법이 따로 제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시간이 있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건물의 높이와 인접한 건물의 높이와 거리는 바로 이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채광이 이 건물과의 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 방위. 여러분, 남향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 들어봤냐면 주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남향을 굉장히 많이 선호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밑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남향이 인기가 많고 비싸요. 집의 가격을 결정짓는 요건 중에 하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 방위, 또 위치, 창이 어디 있냐, 여기 벽에 붙어 있냐, 아니면 저 천장 위에 있냐, 창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크기, 창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 창이 이따만하게 만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 다 기준이 있고 법이 있어요. 창은 꼭 이만큼으로 하세요,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밑에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재료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것을 이제 세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방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향을 선호하게 돼요. 남향으로 비추는 이러한 창이 햇빛을 많이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채광 효과가 높아지다 보니까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집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서 집값이 더 비싸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치는요, 지붕이 천장에 이렇게 지금 떠 있는 것처럼, 그림에 있는 것처럼 천장에 지붕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해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비추기 때문에 더 해가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창이 채광 효과가 3배 이상까지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크기. 창이 클수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창의 크기를, 창을 그러면은 시공업체가 이렇게 건축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요만큼 이렇게 지으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건축법에서 바닥의 면적 있죠? 바닥의 면적의 무조건 7분의 1 이상, 7분의 1 이상 창의 크기를 만들게끔 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보통 우리 교실을 한번 떠올려도, 여러분 공통적으로 아는 게 교실이니까, 교실을 떠올려도 한 교실당 창이 이렇게 4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학교 안 온지 좀 됐기는 했지만 바닥의 크기에 분명히 7분의 1 이상은 넘어가요, 창의 크기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7분의 1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요, 창 크기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재료 같은 경우인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투명 유리냐, 반투명 유리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게, 투명 유리가 더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반투명 유리는 좀 덜 들어올 텐데,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빛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과자나 뭐 이런 거에 직사광선 피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받잖아요. 그죠? 투명 유리일수록 직사광선에 많이 노출될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반투명 유리면 좀 이렇게 거쳐서 오기 때문에 빛 자체가 좀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적인 빛, 실내를 좀 다르게 만드는 인공적인 빛, 조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명은요, 물체를 훨씬 더 잘 보이게, 여러분 뭐 공부방이나 아니면은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는 조명의 빛을 좀 세게, 그쵸, 하죠. 그리고 작업 능률을 당연히 높여주고요. 이게 실내 분위기를 조절 가능하다, 혹은 요즘에는 또 인테리어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조명이죠. 그래서 조명의 종류는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몇 개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한번 봅시다. 조명의 방법과 조명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명은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이요. 직접 조명은 원하는 곳에 직접 비추는 방식, 간접 조명은 빛을 벽이나 천장에 반사하여 비추는 방식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초록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이 직접 조명이고요. 조명률이 좋고 만약에 사람이나 어떤 물체가 서 있다면 강한 그림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정말로 벽에 반사하여 비추는 방식이죠. 간접 조명인데요. 확실히 더 빛이 부드럽고 눈부심이 조금 덜합니다. 그 다음엔 조명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LED 등 정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형광등에 비해 수명이 훨씬 길고 조금의 에너지로 빛을 더 많이 낼 수 있다. 효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비쌉니다. 주생활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